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땀방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마치 종교적인 계율이나 절대적인 진리처럼 이 말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우리를 걱정하는 부모님도, TV에 나와 성공담을 늘어놓는 위인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묵묵히 참고 견디면 반드시 달콤한 보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노력만이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치열하고 잔인한 현실 세계에서도 노력은 정말로 정직하게 보답하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마주하던 현실은 그렇게 동화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냉혹했죠. 남들은 불금이라고 클럽 가서 술 마시고 놀 때 닭가슴살을 씹으며 헬스장에서 죽어라 쇠질을 했는데 체중계 숫자는 고작 1kg 빠졌다가 주말 폭식 한 번에 요요로 2kg가 찌는 허무함. 잠 줄여가며 핫식스 마시고 쌍커피 쏟으며 공부했는데 시험 당일 긴장해서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더 떨어졌을 때의 그 참담함. 내 20대 청춘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창업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통장에 빚만 남기고 폐업 신고를 하던 날, 그 구청에서의 그 비참함. 누구에게나 이런 뼈아픈 기억 하나쯤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밤새 소주잔을 기울이며 혹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난도질합니다. 아, 나는 애초에 재능이 없나 보다. 역시 안 되는 놈은 안 되는구나. 세상은 불공평해. 노력은 다 헛소리야. 운 좋은 놈이 장땡이야. 그리고는 그동안 흘린 피 같은 땀과 눈물, 그 소중한 시간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패배감이라는 흉측한 흉터를 남긴 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약에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재능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흙수저라서 실패한 게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세상의 법칙 하나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면요. 여러분이 더 이상은 못해라고 포기하고 돌아선 바로 그 지점. 사실은 성공하기 딱 1초 전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토록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노력의 배신에 숨겨진 소름 끼치도록 과학적이고 냉정한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성공하기 직전에 무릎을 꿇게 되는지, 왜 죽을 만큼 노력해도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지, 그 미스터리를 물리학과 뇌과학 그리고 대자연의 법칙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당장의 성과가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세상에 억울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을 성공이 내 안에서 응축되고 있는 가장 짜릿하고 위대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보내는 마지막 신호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물은 99도까지 끓지 않는다. 잡열과 상전이의 법칙. 오늘 주제의 핵심이자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인한 물리 법칙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상전이의 법칙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다들 배웠을 겁니다. 물을 끓이는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차가운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달구고 에너지가 물속으로 계속 공급됩니다. 물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0도에서 시작해서 10도, 20도, 40도, 시간이 지나면서 60도, 80도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눈으로 냄비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0도의 물이나
50도의 물이나 심지어 95도의 물이나 겉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고 잔잔하고 고요한 액체일 뿐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이 만약 냄비 속의 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야, 주인님, 나 지금 엄청 뜨거워졌어. 내 안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나 지금 90도라고. 근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왜 나는 아직도 그냥 찰랑거리는 물인 거야? 이렇게 불평이 터져 나올 만합니다.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겉모습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온도가 정확히 100도, 즉 임계점을 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물은 미친 듯이 격렬하게 끓어오르며 액체라는 껍질을 벗어 던지고 수증기, 즉 기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질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전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0도에서 99도까지 투입된 그 엄청난 열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물이 끓지 않았으니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걸까요? 낭비된 걸까요? 헛된 노력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물리학에서는 이 에너지를 잡열, 즉 수문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는 사라진 게 아니라 물 분자끼리 서로 꽉 붙잡고 있는 그 강력한 인력, 즉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축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기체가 되기 위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노력도 이와 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밤새워 코딩을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운동하고 고객에게 수십 번 거절당하며 영업을 뛰는 그 모든 피눈물 나는 노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몸무게도 그대로고 실력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야, 너 그거 한다더니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라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의 내면에 잡열처럼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을 평범한 사람, 즉 액체에서 성공한 사람, 즉 기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습관, 나태함, 무능력이라는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99%의 사람들은 물의 온도가 98도, 99도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에이, 안 되나 봐 하고 불을 꺼버립니다. 거 봐,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건 안 되는 거야. 나는 재능이 없어. 그리고 포기합니다. 단 1도입니다. 그 1도만 더 올렸으면 펄펄 끓어올라 수증기가 되어 날아올랐을 텐데 그 1도를 참지 못해 평생을 끓지 못한 미지근한 물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노력의 배신의 진짜 정체입니다. 노력이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내심이 임계점 직전에서 우리를 배신한 것입니다. 낙담의 골짜기, 기대와 현실의 잔인한 괴리.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 현상을 아주 멋지고도 슬픈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이름하여 낙담의 골짜기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본능적으로 모든 성과가 선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1 더하기 1은 2고 10시간 공부하면 10점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우상향하는 45도 직선을 상상하죠. 내가 땀을 1리터 흘리면 근육도 딱 그만큼 튀어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이죠. 하지만 현실 세계, 특히 성공과 성장의 세계에서 성과 그래프는 절대로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수함수적 곡선, 즉 J커브를 그립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노력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성과가 거의 0에 가깝게 바닥을 기어갑니다. 마치 얼음이 녹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하 10도인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온도를 올려도
영하 1도가 될 때까지 얼음은 여전히 딱딱한 고체입니다. 변화가 없죠. 이 초기 구간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대하는 직선 그래프와 실제로 나타나는 바닥을 기는 곡선 그래프 사이에는 엄청난 갭, 즉 틈이 생깁니다. 나는 50만큼 노력했으니 결과도 당연히 50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결과는 고작 5, 아니 어쩌면 1밖에 안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친구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죽어라 해도 제자리일까?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좌절감, 실망감, 억울함, 분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는 낙담의 골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 방법이 틀렸나 봐. 나는 소질이 없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제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잠재력을 비축하는 구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땅속에서 지각판끼리 부딪히며 엄청난 압력이 쌓이듯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마그마가 끓어오르듯 여러분은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 모두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이 어둡고 깊고 습한 낙담의 골짜기에서 묵묵히 버텨낸 생존자들입니다. 그들이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99도에서 멈추지 않고 100도가 될 때까지 스스로를 태우며 불을 끄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국 모소 대나무의 교훈.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연계에는 이 임계점의 법칙을 아주 극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신비로운 식물이 있죠. 바로 중국 동부지방에 자생하는 모소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의 성장 과정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어떤 농부가 부푼 꿈을 안고 모소 대나무의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죠. 하지만 첫 해에는 아무런 싹도 트지 않습니다.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냥 황무지입니다.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2년째에도 똑같이 물을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3년째, 그리고 또 4년째.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농부는 아무런 보상도 결과물도 심지어 작은 잎사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텅 빈 흙바닥에 물을 줍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며 비웃기 시작하겠죠. 이보게, 저거 다 썩어서 죽은 거 아니야? 헛고생 그만해. 바보같이 뭐 하는 짓이야. 땅만 낭비하고 있잖아. 차라리 콩이나 심지 그래. 하지만 기적은 5년째가 되는 어느 날 시작됩니다. 딱딱했던 땅을 뚫고 손가락만한 작은 죽순 하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대나무는 하루에 무려 30cm, 1시간에 1cm 이상씩 눈에 보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밥 먹고 돌아오면 자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습니다. 그렇게 폭풍 성장해서 불과 6주 만에 15m, 아파트 5층 높이까지 자라 울창하고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루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6주 동안 자란 것입니까? 아니면 5년 동안 자란 것입니까? 당연히 5년입니다. 만약 지난 4년 동안 농부가 하루라도 물 주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에이 안 자라네 하고 포기했다면 5년째의 기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대나무는 땅속에서 말라 죽었겠죠.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대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땅속에서 잠만 자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나무는 땅속 깊은 곳으로,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수십 미터에 이르는 거대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훗날 단 6주 만에 15m까지 자라날 그 거대한
몸짓과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뿌리가 깊지 않았다면 급격하게 자라나자마자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바람에 뽑혀 나갔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바로 모소 대나무의 4년 차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성과가 없지? 왜 내 유튜브 조회수는 100회를 안 넘지? 왜 내 사업은 매출이 없지? 아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훗날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성공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당신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남들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폭발적인 성장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복리의 마법. 시간은 끈기 있는 자의 편이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또 다른 과학적인 이유는 바로 복리의 원리 때문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이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돈을 잃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리를 은행에서 이자 계산할 때나 쓰죠. 하지만 여러분, 실력과 습관, 그리고 인생의 성장에도 정확히 이 복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주 단순한 수학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어제보다 딱 1%씩만 성장한다고 가정해보죠.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영어 단어 한 개를 더 외우고, 오늘 팔굽혀펴기 한 개를 더 하고, 오늘 책 한 페이지를 더 읽는 아주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노력입니다. 매일 1%씩 성장하면 1년 뒤에는 현재의 나보다 무려 37배나 성장해 있다는 뜻입니다. 2배가 아니라 3배가 아니라 37배입니다. 반대로 매일 1%씩 게을러지고 퇴보한다면 어떨까요? 에이,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운동 내일부터 하지 뭐. 오늘 피곤하니까 술이나 한잔 하자. 결과는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1%의 성장이 티가 안 나죠. 오늘 운동 10분 더 했다고 내일 갑자기 몸짱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책 10페이지 읽었다고 갑자기 현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며 그만둡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이 작은 차이가 복리의 마법을 만나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나중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10년 뒤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아 버틴 그 한 시간은 단순히 산술적인 더하기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의 노력 위에 곱해지고 또 곱해지는 복리의 씨앗입니다. 시간은 끈기 있는 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아군이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자에게는 가장 가혹한 심판관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멈추지 않으면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상합니다. 지루함을 사랑하라.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 우리는 흔히 성공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야 하고 꿈만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영상만 보면 막 뛰쳐나가고 싶죠. 하지만 진짜 성공의 비밀은 그 순간적인 뜨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릿 등 수많은 성공한 명저들과 대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열정이 넘칩니다. 헬스장 등록한 첫날, 새 영어 책을 산 첫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첫날은 의욕이 솟구칩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집니다.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떤가요? 똑같은 동작의 반복,
똑같은 단어 암기의 반복, 똑같은 업무의 반복, 지루에 미칩니다. 더 이상 자극이 없고 재미가 없고 신선함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때 아마추어는 그만둡니다. 아, 초심을 잃었어. 나는 의지가 약해. 이건 나랑 안 맞나 봐. 다른 재밌는 거 없나? 하며 새로운 자극, 새로운 반짝이는 것을 찾아 떠납니다. 이들은 평생 시작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 겁니다. 하지만 프로는 다릅니다. 하지만 프로라고 해서 항상 즐거울까요? 천만에요. 프로도 똑같은 지루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기 싫고 연습하기 싫고 귀찮아 죽겠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는 그 지루함을 참고 오늘도 그냥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정해진 루틴을 기계처럼 수행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실행으로 옮기죠.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훈련 도중 스트레칭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을 때 PD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금메달 따는 상상을 해요. 아니면 라이벌 이기는 생각을 해요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것이 정답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열정에 기대지 마세요. 열정은 감정이 아니라 날씨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열정에 의존하면 열정이 식을 때 당신의 노력도 식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반복하세요. 그 끔찍하고 토 나올 것 같은 지루함을 견뎌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비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입니다. 지루함을 사랑하세요. 지금 지루하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습관을 형성하고 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석공의 신조, 101번째 망치질의 기적. 미국의 사회개혁가 제이콥 리스는 그의 서재에 이런 글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NBA의 전설적인 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라커룸에도 걸려있는 그 유명한 석공의 신조입니다. 나는 절망하고 싶을 때 채석장에 가서 석공이 바위를 깨트리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100번이나 망치질을 내리치지만 바위에는 작은 금조차 가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질을 내리치는 순간 바위는 쩍하고 두 조각으로 갈라진다. 나는 바위를 깬 것이 그 마지막 한 번의 망치질이 아니라 그 전에 내리친 100번의 망치질 때문임을 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된 것 같습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99번째 혹은 100번째 망치질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바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여러분의 타격으로 인해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자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깨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시 안 깨지네. 내 힘으로는 안 되나 봐 하고 망치를 바닥에 던져버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땀 흘리며 내리친 그 100번의 망치질을 전부 무위로 돌리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당신 자신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치십시오. 딱 한 번만 더. 어쩌면 바로 내일 여러분이 무심코 내리칠 그 가벼운 한 번의 터치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재해석. 양이 쌓여야 질이 변한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개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양질 전화의 법칙입니다. 양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반드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노력해야지, 요령껏 해야지, 가성비 있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적게 일하고 많이 얻으려 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절대적인 양의 투입 없이는 질의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죠. 시속 200km로 아무리 오래 달려봐야 비행기는 뜨지 않습니다. 활주로만 맴돌 뿐이죠. 임계 속도를 넘어야 양력이 생겨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륙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속도를 줄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입니다. 1만 시간을 채우겠다는 미련함, 엉덩이로 승부하겠다는 우직함이 결국 얍삽한 천재를 이기고 요령 피우는 자들을 이깁니다. 압도적인 양으로 승부하십시오. 그러면 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이제 왜 여러분의 노력이 그동안 배신하는 척 했는지 그 억울함이 조금 풀리셨습니까? 이제 단순히 존중하며 버텨라는 뻔한 조언을 넘어 이 끈기와 임계점 문제에 담긴 깊은 철학적 본질, 저 꿈을 걷는 자의 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없는 끈기는 미련한 고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라, 망치질해라고 침 튀기며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노력은 재앙이 됩니다. 바로 명확한 목표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으려면 물, 즉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해야 되죠. 냄비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1초씩 데우고 또 딴 데 가서 데우고 이렇게 해서는 100년을 데워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만 잔뜩 만들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죠? 가만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찔러보기만 합니다. 남들이 유튜브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 유튜브 기웃거리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주식 공부하고, 스마트 스토어 했다가 코인 했다가 귀가 얇아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건 끈기가 아닙니다. 그냥 산만한 겁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라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뚫고 싶은 벽이 무엇인지, 내가 깨고 싶은 바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점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듯 집중하십시오. 종이가 탈 때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는 끈기만이 임계점을 돌파합니다. 생각 없이 버티는 건 인내가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미련입니다. 당신의 망치질이 정확히 한 곳을 때리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할 때 우리는 영원히 버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포기하게 될까요? 왜 임계점 직전에 무너질까요? 그건 목표가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나 혼자 먹고 잘 살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비싼 시계 차야지, 이런 이기적인 목표는 우리를 오래 버티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뇌는 이렇게 타협합니다. 에이, 그냥 대충 살지 뭐. 좋은 차 안 타도 그만이야. 나 하나 굶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이 개고생을 해. 나를 위한 목표는 고통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죠. 하지만 만약 내 노력이 나를 넘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내 성공이 단순히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이타적인 사명감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끈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뼈가 부서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조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소방관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단순히 힘들어서라면 목표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나라는 작은 그릇을 넘어 타인을 향하게 하십시오. 내가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 편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이 병을 이겨내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야지. 내가 돈을 벌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야지.
이 기버의 마음을 품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되는 고통이 아니라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을 100도, 아니 1000도, 2000도까지 펄펄 끓어오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끈기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멈추지 않는 기관차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속에 지쳐있는 당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당신, 울고 싶은 당신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지금 끓어오르기 직전 가장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는 고요한 물이 보입니다. 물은 가장 고요할 때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오늘 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분노를 망치에 실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묶으세요. 그리고 묵묵히 담담하게 그 101번째 망치질을 하러 가세요. 당신의 위대한 비등점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